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의사의 사연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 의사는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주변엔 살해 협박까지 받은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건 구멍이 뚫려도 크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이건 법률 위반이죠. 신원 노출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매뉴얼에도 보면요. 네. 이 아동학대 신고자, 보복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신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만큼 그 반대 일을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위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례가 더 있는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분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의사 커뮤니티에서는요, 그런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저희 의원실에도 심지어 제보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예. 응급실에 3살 아이가 내원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아이는 간이 찢어지고 배에 피가 차가서 수혈이 필요한 아주 응급 상황이었던 잠깐만요. 것이죠. 간이 찢어졌다고요? 예, 3살 일반적으로 아이가? 간이 그렇죠. 3살 아이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그 외력이 있지 않으면 간이 찢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네, 이 아이를 그래서 복강에 출혈이 있어서 수혈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영양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의사가. 예. 물론 사실관계는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의 답변이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실화예요? 예, 저희 그 의원실 보고가 된 상황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외과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그러면 이거 내용이 지금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하고 나서 아이가 호전됐는데 예.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서 예. 그 의사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한 것이죠. 아니 간까지 찢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겨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 시점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예. 제보를 받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아니 예. 이건 그 사회로 이건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예, 실제로 또 여러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네. 이런 의사들이 진료를 하다가 이 아이는 뭔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예. 결국에는 신고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도 답답하긴 하지만 예. 걸려오는 피드백은 그 아동의 가해 부모가 협박하는 전화, 방문, 항의 방문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음. 연결했던 의사 예. 선생님이 딱 그런 경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원 노출이 그럼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예.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경험들이요 의사들에게는 오히려 신고를 위축하게 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 때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까지 심하게 그 협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아동을 신고하는 경우에 가해 부모들이 예.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런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이 신고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최근에 병원에 갔던 정황이 잡히면 그 병원에 가서 그 신고한 의사에 대한 그런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아주 열악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아이가 그 병원에 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 신고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나 어떤 그 공무원이 그걸 받아서 조사를 할 때 이제 정황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추적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설령 그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시스템에서는요. 네. 실제로 이 병원에서 신고한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예. 폭행 당하는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예.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다른 신고 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네. 특히 그리고 신고를 할 때에는 예. 의사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예. 실제로 현장에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는 의학적인 소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것에 감지가 위험 신호가 걸리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거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기구가 시스템으로 연결돼야지 의사, 특히 진료하는 의사가 한 개인이 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받을 요소가 너무 높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의사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 명의 책임으로 이게 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의사는 의학적 소견만 판단을 하되 예. 그 이후에 신고 시스템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예. 그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작동이 돼서 예. 자동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예. 라는 면에서는 이번 사안에서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질문까지 좀 같이 드려볼게요. 2016년 기준으로 아동 학대 그 신고 의무자가 했던 신고 가운데 의사가 신고했던 비율을 보니까 0.8%밖에 안 된다. 이런 지금 통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1%에 대한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지금에 보면 신고 의무자라는 거는요. 예.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의 종사자나 소방대원이나 구급응급대원 또는 아니면 보육교사 등등 여러 가지 시설에 있는 신고자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신고 의무자 중에서도 의사의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로 신고 의무자가 얼마나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네. 특히나 이런 의사들이 신고를 해봤자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피드백은 오고 있는지 오히려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신고를 위축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뭔지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손불대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네, 그 의원님 말씀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공무원의 태도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법이 뭘까요, 이거? 예, 맞습니다. 현장에 투입이 돼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고 예. 그게 조치가 안 되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는 경찰이나 예. 그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부처 칸막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유관 기관들의 협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그런 책임 공방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문성 보강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현장에 나간 요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특히나 이런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가해 학대 부모의 그런 증언만 들어야 되는 열악한 시스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지역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 이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 의사, 법률인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에 대해 전문가들이 예.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예. 이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다만 이분들이 평소에 신뢰가 있어야지 의사들도 소신껏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때 경찰과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상설기구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MBC 미니로 이영민 님이 지금 글을 달아주시기를 아동 학대를 이웃이 신고를 해도 교사가 신고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학교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지금 그 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그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아동 학대를 신고를 했다 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좀 제재가 좀 강화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네. 이 신분이 노출되고 사실 협박이나 아니면은 그런 위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소신껏 신고할 수 있고요. 예. 신고를 했을 때 후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똥맘님이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동 신고 시스템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궁금증이 있냐면 자동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을까요라고 하는 어떤 그 궁금증을 표해 주시는데 좀 답변을 주신다면. 한번 조금 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예, 병원 내에서의 그런 진료 기록 협조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이나 아니면 음, 경찰에 협조나 할 때 진료 기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음, 정보가 필요할 때는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그런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서 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개인 병원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음, 그렇습니다. 그 개인 의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열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 협의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뭔가 제보를 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음, 실제로는 그런 1인 원장 체제나 아니면 소수의 원장 체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소신껏 제보를 했을 때는 예,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신변 보장이 음, 지금부터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입양 자격이 있다라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입양 매칭 과정에서의 그동안에 그런 예, 지적 사항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매칭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특히 그 입양 부모의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도 그런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꼼꼼히 따지지 않았던 매칭의 허술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어, 앞으로는 이번 입양 과정에서의 공공성 강화나 그 매칭 시스템의 절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양 자격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이 기재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패스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매칭이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예, 절차적인 서류상의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요. 예, 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매칭을 졸속으로 하고 추후에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민간의 그런 음, 입양 기관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노력, 결국에는 입양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뭐 곳곳이 지금 구멍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곳곳이 지금 다 구멍인 거잖아요, 지금. 그 그렇습니다. MBC 비니로 김미연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 아까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임산부였을 때 본인이 임산부였을 때 학생부장 나오라고 쫓아오신 어머니 말린 적도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사연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아동학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서 행패를 부리는 대상이 의사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조금 더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이런 제도적 보완이 되면서 이들이 정말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신껏 그래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전부 다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 돼서 이제 그 답변 주시는데 좀 한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사례가 너무 마음에 걸려갖고 예.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간이 찢어지고 지금 그 복부에 출혈이 있었다는 경우 있잖아요. 일단 아이는 나중에 치료는 다 받은 거예요. 완치는 된 거예요. 예, 입원 치료를 하고 이후에 예, 외래에 올 때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같이 내원을 하면서 예. 아이는 다행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럼 하지만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하고는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그 아이에 대한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예. 경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이 아동전담 보호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계속 보고서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렇기 이 때문에 아이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그 사람 처벌이 됐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예. 신고자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한테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아니면 예. 또 언제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3살짜리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간이 찢어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상당히 그 사례를 보면서 이 아이가 영양실조가 있고 그다음에 다발성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그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저희가 엄중히 봤고요. 예. 그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조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혹시라도 좀 공유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조사가 좀 완료가 되면 좀 그 저희한테 좀 꼭 좀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동 학대를 가한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한 네. 처벌 수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실제로 그거는 저희 국회에서보다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저희의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재판이 조만간 있는 만큼 예. 그 가해 아이에 대한 뭔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아이가 피해 사실이 몇 회 정도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제대로 그런 국가적인 중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는지 예.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살인죄가 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처벌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8698님, 뭐 저는 어린이집 근무 교사입니다. 너무도 신분 비밀 보장의 허술함 때문에 알아도 보아도 모른 척 덮어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좀 손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만 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